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 파이널 조선시대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조선시대도 역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시기를 좀 펼쳐놓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온다 그랬죠. 조선도 똑같습니다. 자, 조선 제가 미리 좀 그려봤어요. 자, 요 쭉 나뉘는데 분기점이 언제 되면은 1592년이에요. 1592년 뭐가 나왔다? 바로 임진왜란. 그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자호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란은 이제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 호란은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나누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조선 전기 어떤 게 나올까? 이제 조선시대 두 문제는요, 왕이에요, 왕. 왕인데, 자, 몇 명을 한번 좀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면, 자, 먼저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가 있겠죠. 태조 이성계가 있을 것이고, 주요 왕을 좀 본다면 그 다음이 태종이 있을 것이고, 이성계의 아들이죠. 그 다음이 이 태종의 아들, 바로 세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역시 아들이죠. 세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성종까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왕들은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이거 태조 이성계 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정조정과 함께 위화도해군, 과전법, 조선 건국까지 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태종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입니다. 태종. 태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행정 조직을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행정 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움직입니다. 의정부 6조 체제. 네, 의정부 6조 체제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지방 행정 조직을 기억하시라고 설명. 지방을 어떻게 나누는지. 발해가 5경 15부 62주, 통일신라가 9주 5소경, 고려시대가 5도 양계, 조선이 8도 나뉘었잖아요. 그죠? 그럼 중앙행정조직. 조선 지금 의정부 6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려는 이성육부예요. 고려는 이성육부. 발해는 삼성육부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중앙행정조직은 발해가 삼성육부, 고려가 이성육부, 그리고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선지로 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 선지들이야, 선지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 6조 체제로 움직이는데, 자,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키죠. 마치 고려시대 때 광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6조 있잖아요. 이 6조 직계제, 이 6조 직계제를 굉장히 강화시켰던 왕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 그냥 바로 그냥 의정부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6조에서 명을 내리고 명을 받았던, 그러니까 정책을 좀 집행하도록 했던 그런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었던 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그래서 뭐 호패법이라든지 그다음이 사병들의 어떤 사병 혁파와 같은 이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종입니다. 뭐 세종은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데, 세종은 기본적으로 의정부 체제를 강화시켜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가지고 이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좀 미리 좀 정리를 한다면, 여기 세조 있잖아요.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여러분 좀 분류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은 여러분들 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제가요. 그 다음이 뭐 해시계, 물시계 많죠. 그 다음이 한양을 중심으로 했던 달력.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칠정산. 한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 칠정산.
예, 그 다음이 농사직설. 그죠? 예, 그 다음이 전체 우리 한반도 지금 지도의 모습을 대충 만들어 놓았던 왕이 세종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사군 육진. 사군 육진. 여기다 정말 세종은 한 일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종의 모습.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세종입니다. 예, 세종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법을 시행했다. 예, 직전법. 과전법에서 이제 직전법 체제로 바뀌었던 왕.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 자, 성종은 여러분들 바로 이 세종 때 집현전이 만들어져요. 세종 홍민정음 집현전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세조 때 집현전은 없어요. 성종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종. 왜 성종이 했어?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성종 아니야?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왕이 바로 성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뒤에 연산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 폭군의 셰프 봤어요? 네, 봤으면 불합격이야. 지금 고3이 그런 거 보면 어떡해. 나중에 이제 되면 보세요. 어쨌건 뭐 연산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란입니다. 양란. 외란과 호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외란 때 활약했던 그 인물들, 외란 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순신이 있겠고, 그죠? 권율이 있겠고, 그죠? 예, 이순신이 있겠고, 권율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곽재우, 그죠? 이런 인물들, 의병장 곽재우,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호란에서의 키워드, 이 병자호란, 특히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 이거 키워드를 좀 보시면 일단 이제 인조 아니겠습니까? 외란 때는 선조고 호란 때는 인조잖아요. 인조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남한산성으로 들어요. 남한산성, 그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47일 만에 항전을 끝내고 나와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죠.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요 장면.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데 조선 후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왕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바로 광해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왕들이 있겠지만 꼭 기억해요. 시험에 꼭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영조, 그 다음이 정조. 네, 이런 왕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광해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동법을 시행을 하죠. 대동법.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이 대동법이 주는 역사적 의의. 대동법은 뭐냐면 이 앞에 시대는 말이에요. 세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걸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 공납을 쌀로 내도록 하는 거야. 쌀은 곧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의 화폐를 정부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동법은 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토지, 그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고요. 그 결과 공인이 물건을 왕창 사들이는 거야. 이제까지는 자급자족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왕창 사주는 공인이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쓰려고 썼는데 이제 팔기 위해서.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는 또 뭐가 있냐면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균역법. 자, 이 균역법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세금은 대동법은 공납과 관련된 거예요. 이 대동법이 시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앞에 시대에 이 방납의 폐단.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대동법이 시행되었다는 얘기죠. 박람은 뭐냐면 아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특산물 낸다 그랬잖아. 그 특산물에 비리가 붙는 거예요. 이게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지. 쌀로 그래서 바꿔. 쌀은 딱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으로 바뀐 건데 이건 그러니까 공납과 관련된 제도고 균역법은 뭐냐면 이 당시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전세 공납역이 있어요. 전세는 뭐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니까 이건 뭐 이제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균역법은 뭐냐면 군대를 가는 건데 군대 대신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때 있다고. 어떻게 하냐? 옷감을 내면, 그러니까 실제로 옷감도 돈이잖아. 그러니까 옷감 내면 군대를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내야 되면 1년에 한 2필 정도, 옷감 2필을 내야 돼. 근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 2필이 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2필 내는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역법. 한 필로 줄여드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게 국가가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깎아주잖아. 그럼 어딘가에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 국가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선무군관포라든지 이거 이제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저기 뭐냐 그 돈을 받고 뭐 명예직 같은 거, 뭐 너 좀 이렇게 관직 좀 줄게, 뭐 이렇게 명예직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선무군관포를 수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장세, 결작, 그다음에 토지에다 또 세금을 매기는 거죠. 결작을 또 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장세, 염세, 선박세, 뭐 어염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보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는요. 앞에 성종이 그 경국대전 만들었잖아. 그지? 그에 대한 보완책, 속편으로서 속대전도 만들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정조입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는 역시 정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기본적으로 영조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사도세자의 어떤 뒤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화성, 수원화성, 그죠? 자, 이 수원화성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구와 함께 팀이 됩니까? 정약용, 그죠? 다산 정약용과 함께 뭐 배달이라든지 거중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수원화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계문신. 요거는 뭐냐면 신하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 어디서? 규장각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때 이제 그 특권 세력들, 특권 상인들의 그 권리, 이거를 없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신해 통공이라고 합니다. 신해년의 통공정책.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상행을 할 수 있도록 신해 통공정책을 수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 조선 후기에 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에 오면요, 모내기,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품화폐 경제 이제 발달하는 이런 대동법도 시행도 있지만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 이제 상품화폐 경제 있는데 모내기법 이런 것도 이제 일반화가 돼요. 이러면서 생산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서 쌀을 많이 생산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먹고 살기 좋았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상품화폐 경제 뭐 상당히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도 항상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관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유행했던 그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을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이 되어가지고 바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 뭐 이런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 이제 자신의 얼굴을 담고 있는 풍속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 그
그다음이 우리 집 좀 꾸미고 싶어. 예쁜 그림들, 민화. 까치호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캐대언에 나오는 그 더피인가요? 예, 까치호랑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네. 요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으니까 1592년 양날 기점으로 조선 전개 조선기 어떤 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렇게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끝!